안녕하세요. 어서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서중학교 특수교사 박나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민 사연을 통해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중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고등학교도 종류가 많던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통합 학급 수업을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가 예전부터 요리를 좋아하고 잘해서 특기를 살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입 전형은 일반 고입 전형 시기보다 더 빨리 9월, 10월 중에 시작되거든요. 2학기 시작 후 곧바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심적 부담도 크시죠. 네,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의 비장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특수학교 고등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가 정말 다양한 것 같네요. 각 학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통합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대학 입시를 목표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참여하기 힘든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또한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통합학급 적응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을 위해 전공에 따른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는 개개인의 수준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에서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한 만큼 장단점을 잘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학부모님들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특수학급 수업을 받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 하더라도 추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므로 해당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보조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장애 학생들은 진로와 진학을 기준 두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달장애 학생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죠.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진학 계획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업교육이나 특색 활동은 학교나 교사에 따라 다르기에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의 학급 운영 방침을 충분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가까운지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여 통학 거리와 시간이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주소지에서 가까운지, 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있는지, 통학로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등을 미리 살피셔야 합니다.
또 학교의 시설과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장애 학생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과 환경이 장애 학생에게 적합해야 하겠죠. 발달장애 학생은 유사한 환경이라도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 입학 전에 미리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복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는 경우에 이동에 불편은 없는지, 특수학급, 식당, 화장실 등 여러 동선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주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입학 전에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해보거나 미리 학교 안을 둘러보면서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서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 같은 학교에 함께 진학하면 입학 후에도 적응이 훨씬 쉽겠죠. 이와 반대로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폭력, 괴롭힘 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도 또 고민해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정보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특수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검색이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학을 생각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이나 학부모 모임,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주신 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등학교 진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수학급 여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학생의 진로와 진학 계획,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의 학급 운영 방침, 통학 거리와 시간, 학교의 시설과 환경, 마지막으로 교우 관계가 있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입을 앞둔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을 잘 고려하시는 것은 물론 아이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장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